는 내가 볼 때는 반반이야. 이게 도안이면 뭐라고. 잘못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고, 잘하면 대박 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님, 빈 상가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사하던 시장을 인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식당을 하고 싶어서 상가를 인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는 거야. 안 바꾸고. 근데 그 상가를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 되게 비싸.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와 그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거야. 근데 그 컨셉이라든가 손님을 인수하는 건 아니고, 아까 첫 번째 거는 손님까지도 인수하는 방법이거든. 세 번째는 그냥 빈 상가를 이제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러면 통째로 다 인수를 해준다 했을 때는 직원도 해당되나요? 직원도 인수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그렇게 해서 직원 인수하잖아. 대부분 직원들이 사장을 자꾸 흔들어. 사장이 모르니까. 자기는 여기 잘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인수할 경우엔 직원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딴짓하지 않도록 잘 관심 있게 보고, 아주 잘하지 않는 직원이면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해서 통으로 만날 때 권리금이 되게 비싸잖아. 그래서 매출이 정확한지 확실히 확인해 봐야 돼. 매출을 속이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속이는 경우도 있고, 매출 자료까지 속이는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는 매입 자료를 보는 방법이 있어. 그 매입 자료를 보면 매출이 추정이 되거든. 그래서 매출과 매입 자료를 보는 것도 확인 방법 중에 하나지. 아니면 그 매장에서 일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며칠 동안 그 앞에서 그 매장에 정말 손님이 많은지 확인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돼. 왜냐면은 권리금이 워낙 세니까. 옛날에 장부를 속이는 경우는 많았는데 지금 포스를 속이기는 어려워. 이런 경우 있지. 매출을 뻥튀기 위해서 할인을 겁나 하는 거야. 엄청 싸게 파는 거야. 그 손님이 막 오겠지. 대형 식당들은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매입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 매출이 1,000만 원인데 매입이 800만 원이야. 매입 자료가 매출 자료랑 비슷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건 나쁜 짓 한 거지. 그만큼 싸게 팔아가지고 식자재가 많이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가게가 망했어. 거의 망한 가게야. 그런데 그거를 시설하고 같이 상가를 인수시켜 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시설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잖아, 우리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에어컨이 5대에다가 주방 짓기가 한 1억 원어치인데도 한 1,000만 원만 받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 경우는 대형 상가들이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빨리 빼고 싶어가지고 다 던져버리 나가는 경우야. 근데 그 권리금이란 거는 천차만별이긴 해. 그러면 그렇게 다 만들어진 식당을 제가 인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식당이 인테리어를 이미 다 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나갈 때 원상복귀에 대한 거는 제 책임인가요? 먼저 장사하던 사람의 상가를 인수받았어? 그러면 내가 나갈 때 인수받은 그 상태로 놓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맨 처음 상가가 만들어졌을 때 상태로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잖아. 그게. 네. 그치? 이거는 규정하기에 따라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 계약서 쓸 때 그냥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상가가 맨 처음 생겼을 때 모양대로 해놓고 나가야 돼. 이 건물이 맨 처음 생겼을 때 모양이야. 상가를 보통 딱 지면 천정은 텍스로 마감하고 콘센트 몇 개에다가 그 차단기, 상가 내에 차단기도 20kg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 요게 원상태야. 그런데 자, 내가 인수인계 받은 그 상태로 하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쓰잖아. 그건 그 상태로 하고 나가면 돼. 그럼 제가 한 5번째예요. 그러면 원상태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아, 원상태? 네. 그건 벽을 다 걷어내면 원래 벽 모양이 있어.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벽을 다 긁어내고 천정까지 다 쳐내고선 나가는 경우야. 텍스로 마감 안 해주고. 이런 경우 있다? 임대인이 겁나 야, 바닥에 돌 깨진 거 있잖아. 계단에 돌이 깨졌는데 그것도 메꾸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었던 그 콘센트 모양까지 똑같은 걸 해놓으라고 그래. 그럼 그거는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상관없어. 그냥 원상태로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은 그런 걸 트집 잡아가지고 계속 괴롭혀. 결국에는 보증금이 한 5천만 원인데 보증금 2천만 원밖에 안 남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원상복귀를 원해서가 아니고 보증금을 깎기 위한. 그렇지.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돼, 사실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원상복귀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적어놓고 그 상태의 원상복귀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 놓는 게 중요해. 그러면 정기 증설 같은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처음 시작이 200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한 500까지 끌어올려놨어요. 증설했어요. 그러면 200으로 다시 낮추는데도 돈이 드나요? 낮추는 거는 돈이 안 들어. 올리는 건 돈이 들겠지만. 근데 보통 임대인은 그 정기를 낮추라고 하진 않아. 지한테 유리하니까 낮추라고 하지 않지. 그래서 이런 상가를 인수할 때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많아.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돼.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소유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진짜 면적, 용도 이런 거 확인해야 돼.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상태도 확인해야 돼. 기존의 임차인이 엿먹을 하고 사업자 등록 폐업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단 말이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상태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못 되게 했으면 엿먹으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받을 때는 확인할 게 뭐냐면은 이 시설물을 다 줘야 되는데 계약하고 나면 쓱 몰래 빼가. 이거는 비싼 거니까 좀 빼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리스트하고 사진을 다 찍어놔야 돼. 그리고 할부로 하는 거, 정수기, 캡스, 호스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가지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되게 좋아.
근데 권리금을 준다 그러면은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봐봐. 그 사람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계약 기간이. 그럴 경우에는 조금 버텨가지고 그 사람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 전 임차인은 그걸 그냥 고스란히 두고 나가요? 훼손하고 아니면 팔 수 있는 거 최대한 팔고 그러고 나가지 않나요? 임차인이 나갈 때 문제가 한 가지 뭐냐면은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이 굉장히 비싸. 그러면 주인한테 이렇게 쇼부칠 수도 있어. 이거 집 기다 놓고 갈 테니까 다음 사람 돌 때 주세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임대인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경험이 많은 임대인들은 필요 없어. 다 치워. 처분 비용 비싸니까.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권리계약할 때는 부동산을 껴야 돼. 부동산 안 끼면 되게 사건들이 많이 생겨. 그리고 부동산을 꼈다면 부동산이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하는 거야. 전달 역할을 무조건 해야 돼. 권리금도 깎고 싶어? 부동산한테 말해야 돼. 문제가 생겼어? 부동산한테 말해야 돼. 그러면 권리금은 제가 얼마큼 납두고 가는지 아니면 전에 내가 권리금을 얼마를 줬는지 이런 기준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권리금 기준은 없어. 권리금 기준은 없고 보통 내가 맨 처음 말한 시설과 모든 걸 그대로 인수한다 이런 개념일 때는 브로커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그 매장의 2년에서 3년치 수익을 권리금으로 책정을 해줘. 인건비하고 수익 그런 거 구분 없어. 그냥 계산했더니 수익이 1,000만 원 났다 한 달에. 1년이면 1억이지. 2년이면 2억 정도 되잖아.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돼 보통. 그게 그대로 받을 때는 그렇게 해. 하지만 일반적인 권리금은 부르는 게 값이야. 이게 아주 역세권하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그것도 사실은 가격이 있긴 있지만 천차만별이고. 그러면 사라지는 돈이네요. 2년 장사는. 그렇지. 근데 어떤 사업체든 그렇게 해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내가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 비용이나 이런 게 2년치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비슷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시작할 거면 2년 미만으로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 2에서 3년 동안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 인테리어하고 비용이 들어가면 2년에서 3년 회수하면 너무 잘한 거야. 앞바당이 내가 한지 이제 3년째 됐는데 2년째 딱 다 회수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건 엄청 잘 된 거지, 가게가. 그러면 인수받는 거랑 제가 그냥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아요? 그건 뭐라고 딱 답할 수는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몇 년 장사한 걸 봤잖아. 그 인테리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런 트렌드가 달라져서 3년이면 그 가게는 옛날 가게가 되는 것 같아. 되도록이면 그냥 내한테 맞는 가게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인수인계를 만약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가게 이름이 민쿡 앞바당이었어. 그럼 저는 계속 그냥 민쿡 앞바당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자만 바꾸고? 상호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상관없어, 상호는. 그런데 그 비싼 권리금을 주고서 처음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바꾸지. 그냥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기존 손님한테 갈까봐. 그러면 인수인계 받으면 일단 장사를 처음 오픈했을 때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없겠네요. 그거 없지. 외부인들은 사장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지. 그냥 앞에서 서 있는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그러면 단골들이 주인 바뀌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서비스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권리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권리계약과 본계약이 있어. 권리금은 내 시설에 대한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가를 인수할 때는 계약을 2번 해야 돼.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하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하고 월세 올릴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새로 들어올 사람이 뭐야 나 기존에 1,000만 원에 150에 하기로 했는데 2,000만 원에 200에 하겠대. 권리계약 다 됐는데 그럴 걸 대비해서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의 변함이 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그걸 안 넣으면 그 권리계약 받은 사람 임차인이 뻗팅긴다. 그리고 싸움이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를 인수받을 때 양도양수라는 걸 봤잖아. 기존에 민쿡 앞바당을 하고 있었어. 근데 다음 사람이 김쿡 앞바당을 하겠대. 근데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동동메밀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줬거든. 근데 사장님이 청년이야. 근데 그 사장님이 양도양수를 하겠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편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줬어. 첫 번째,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대부분 다 간이과세자로 해도 다 일반 과세자 넘어갈 수밖에 없어.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니까. 8천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야, 지금은. 그 못 파는 가게 어디 있어? 다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겠지. 양도양수를 바꾼 일반 과세자로 돼버리면 처음부터 부가세가 발생이 돼. 근데 간이과세자라면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1년 동안. 두 번째는 청년 창업자의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청년 창업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청년 창업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5년인가가 소득세가 없을걸? 엄청난 혜택이야, 그건 진짜. 사업이 잘 된다면 5천만 원 이상 혜택을 보지 않나? 현금으로. 근데 지금 그 집이 대박났거든. 아마 세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혜택을 볼 거라고. 나보다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요새 간판가리 프랜차이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간판가리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게 민쿡 앞바당이랑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어느 프랜차이즈 영업하는 사람이 사장님 장사 안 되시죠? 저희 프랜차이즈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럼 프랜차이즈 비싸잖아요. 아니에요. 간판 가시고요. 인테리어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메뉴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메뉴 파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은 프랜차이즈도 너무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인테리어 그런 건 소위 안 보겠다.
나 물류 대주면서 물류 수익 보겠다. 이렇게 하는 집들이 많아. 그럼 물류랑 이름만 주는 거네요? 그렇지. 물류랑 이름만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를 몇백 개씩 까는 집들도 있어. 그런데 나는 되게 중요시하는 게 브랜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거기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간판이 바뀌고 색깔이 좀 달라지고 들어갔더니 똑같은 모양인데 고깃집을 바뀐 거야. 고깃집은 먹어봐야지. 먹어봤어. 특별한 맛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질 거야. 상품에 대한 매력도 떨어질 거라고. 근데 어떤 자리는 그게 그 메뉴가 그 상권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 식당은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안에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다르잖아. 그럼 분명히 일하기 힘들 거고 손님도 거기에 설득당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도 요즘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간판을 갈아주는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 업종 변경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거는 업주가 잘 판단해서 해야 돼. 식당을 그대로 인수인계에 받는 경우는요.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식당을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인수인계 받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할 수 있다면 자신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과정을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당을 통으로 인수인계 한다는 거는 큰 비용을 들여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당을 통으로 인수했을 경우에는 그걸 받으면 그대로 시설이 유지될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내 사업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고 확인한 다음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인계 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수요일날 오전에 매주는 못하고요. 격주 수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 무료 상담을 하니까요. 식당 성공의 채널에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창톡에 보시면요. 창톡이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들어가시면 그 상담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만 내시면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고수가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질문하시고 엄청 좋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창톡 많이 이용해주세요. 근데 내가 그 짓을 많이 했잖아. 근데 설득이 잘 안 돼. 내가 몇 번 해봤거든? 쌀국수집을 인수해가지고 쌀국수집을 그냥 하다가 장사가 좀 안 되니까 경양식집으로 바꿨어. 포크와 나이프로. 포크와 나이프로 바꿨단 말이야, 경양식집. 그런데 안에 인테리어는 거의 비슷하고 내가 약간 뭐 좀 바꿔놨어. 더 안 돼, 장사. 나는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 접고 민국의 화덕주꾸미로 바꾸면서 간판가리하고 완전 인테리어 바꾸는 거에 중간 정도였어. 그래도 화덕도 들여놓고 간판도 파사드에 힘을 엄청 주고 많이 바꿨더니 설득이 돼가지고 그때 대박이 났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 아이템이 역대 먹혔던 시절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된 거지 간판가리를 잘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